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모처럼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코인 대부분이 이렇게 좀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1.6%, 그리고 XRP는 거의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특히 이 솔라나 같은 경우가 지금 5% 정도의 상승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 비트코인이 좀 상당히 길었던 이 하락 추세선을 그 상단을 깨고 어젯밤에는 그래도 3만 불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은 좀 빠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요 3만 불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간밤에 이런 상승이 더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이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는 크다 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 초반보다는 꽤 만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 장 초반이 어땠는지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 증시가 장 초반만 해도 뭐 거의 대부분 이게 좀 짙은 붉은색을 띠면서 그 낙폭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이런 하락을 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시간이 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만회를 하면서 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0.45, S&P 500은 0.42, 나스닥은 0.79%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장 초반에는 1%가 넘는 하락을 보였다가 그나마 좀 이 낙폭을 줄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이렇게 어제 이 미 증시가 하락을 했느냐, 그 이유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헤드라인만 보시면 무디스가 이 은행주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증시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뭐 최근에 이걸 보시게 되면 뭐 AI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처럼 뭐 AI 테마주 엔비디아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2021년 역대 최고점까지 갈아치우면서 정말 폭발적인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걸 또 봐도 이게 최근에 신문 기사인데 우리나라도 2차 전지주, 이 초전도체주 해가지고 열풍이 불면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MG도 어르신도 테마주 단타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코인 광풍 때보다도 과열됐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심지어 최근의 움직임이 어땠냐면 여기 보시면 세대별 거래 금액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20대가 170%로 가장 많이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대라 하면은 뭐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니면은 대학생일 텐데, 그렇다면 이 20대라는 이 신분 자체가 돈이 많은 세대가 또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대의 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주식시장이 뜨거웠다라는 또 방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역시 엄청난 열기를 보이면서 이 포모를 불러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열기가 이렇게 좀 식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조금 전 이 기사처럼 뭐 여기에는 지금 버블 붕괴 임박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이 버블이 꺼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버블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만 뭐 몇 번을 이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이 상승세가 꽤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되면서, 그러면서 손바뀜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또 몇 번을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지금 증시는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던 이 코인 시장에 좀 다시 이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을 이런 은행주의 신용등급 강등이 그냥 표면적인 이유라고 또 보는 것이, 어제 이런 뉴스들이 뭐 악재만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 FMC의 의결권자 중 한 명인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하는 또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 8일 현지 시간으로 이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지금부터 9월 중순까지
뭐 놀라운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없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 지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놀랄 만한 데이터가 없다면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 그러니까 금리 동결할 수 있는 시점까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발언이 이 FMC의 의결권자 중에 한 명인 연은 총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요것이 또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루 전날에는 이 기사를 또 보시게 되면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의원이자 넘버 3인 이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까지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 했는지 또 보시게 되면 7일 현지 시간으로 이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뭐 대략적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을 또 언급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 2023년 말까지 이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물가 지수가 연말에 4% 미만까지 하락을 하고 내년에는 3% 아래로 또 떨어지고 2025년에는 2%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 물가는 계속 잡혀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또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이 연은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도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물가까지 잡혀간다라면 앞으로 뭐 증시나 이 코인 시장은 안 좋게 볼래야 안 좋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연이어 이런 연준 인사들의 금리 관련 좀 호재성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하락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이 이제는 반대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가 암호화폐 시장에 또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트윗을 한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스마트 머니가 오늘 29.1K에서 250 BTC, 그러니까 한 750만 달러 상당을 축적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 스마트 머니가 얼마나 스마트하냐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의 가장 인상적인 거래는 2020년에 8.8K에서 매수한 다음 2021년에 최고 65K에서 완벽하게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물량을 1000만 원대에서 사서 8천만 원이 넘는 그 가격에 완벽하게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기록도 훌륭해서 총 이익이 4,400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4,400만 달러면 한 5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스마트 머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스마트 머니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0 위에 있는 것은 매수를 한 것이고 이 0 아래로는 매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한 4월 5월 달쯤에 한 이때의 가격에서 이만큼 매수를 해서 2021년 11월, 그러니까 거의 꼭대기네요. 이때의 물량을 전부 다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이때가 아마 이 FTX 사태로 폭락을 했던 그 시점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이 정도의 물량을 사서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상승을 하니까 이 시점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아마 이 미국에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 뭐 시그니처 은행 또 무너질 그 당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을 때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오늘까지 해가지고 보면 두 개 선이 있는 거 보니까 두 번에 걸쳐 지금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들이 지금 샀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또 저점은 아닐 겁니다. 뭐 이때를 봐도 뭐 사고 나서 더 떨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들이 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이 뭐 최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엔 이보다 더 올랐을 때 이렇게 다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도 충분히 저점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뿐만 아니라 고래들도
움직였다는 이런 소식도 지금 나왔는데, 이 소식은 이 주기영 대표가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고래들이 기가롱 포지션을 29K에서 오픈을 했다라고 여기 보시면 오늘 새벽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롱 포지션도 아니고 뭐 기가 롱 포지션이라고 하니까 이 고래들이 엄청난 물량으로 이 롱 포지션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곳을 봤을 때 이제 다시 좀 암호화폐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인 또 리플을 한번 살펴보면 이 리플 역시 최근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하락 추세를 간밤에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드디어 이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원화로 보니까 오전 한때는 860원대까지 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소폭 빠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또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이 JD님의 분석을 공유를 했는데,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간밤에 이렇게 또 트윗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0.618 피보나치 수준에서 바로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이 0.618, 0.786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타겟 목표,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략적으로 뭐 $5 이상인데 여기로 상승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의미의 또 화살표도 표시를 하면서 좀 기대를 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트윗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XRP가 뭐 불베어 인덱스에 따르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는데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불베어 인덱스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위클리 주봉 차트로 여기 보시게 되면 2017년, 2018년도에 이렇게 초록색의 이 불장을 나타냈었고, 그러다가 2018년 이후로 이런 이 베어장에 또 빠졌다가 2020년 연말부터 이렇게 다시 불장에 또 접어들었었는데, 그런데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간에 이때 2020년 12월에 이 SEC 소송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결국 그 흐름은 깨지지 않으면서 큰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웬만한 대형 악재도 그 흐름을 깨지 못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또 배어장으로 흘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지금 불장에 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계속 하락을 하니까 또 뭐 리또송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증권 이슈가 해결됐는데 $1도 못 올라간다는 것을 보면 리플은 끝났다라는 뭐 이런 말들도 최근 들어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결국 길게 보면 현재 이 리플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리플 홀더시라면 뭐 가격의 움직임이나 뭐 주위의 노이즈로부터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이 등락률을 보여주는 히트맵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XRP는 한 달 전 대비해서 36% 상승을 보이고 있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소폭이지만 어쨌든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대가 커서 그렇지 현재 리플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루지라는 분께서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려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전설적인 투자자들에겐 공통점이 있더라. 첫 번째, 싸게 샀더라. 두 번째는 또 많이 샀더라. 세 번째는 그리고 장기간 보유했더라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꽤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의 경우를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니까 먼저 싸게 샀더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투입한 돈 대비해가지고 지금의 수량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평단이 200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싸게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많이 샀더라. 현재 110만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표 수량이었던 100만 개를 현재는 초과 달성한 또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기간 보유했더라. 이 경우가 지금 뭐 몇 년째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 장기간 보유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장기간은 아마 훨씬 더 긴 기간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아직 그때를 못 만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3번을 통해 그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요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싸게 못 샀다라면
떨어질 때마다 뭐 하락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면 되고, 뭐 아니면 뭐 리스크를 짊어지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평단을 또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의 스테이킹은 더 이상 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만약에 많이 못 샀다라면 뭐 여유 될 때마다 뭐 아니면 쌈짓돈이라도 매수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목표 수량을 또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를 저랑 함께 보유를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이 전설적인 투자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부는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간밤에 반등을 한 것처럼 이 시장을 믿는다면 요 세 가지를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어떤 것을 채워나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